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오늘 다른 사람과 나눈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아내와 나는 이미 가져왔던 서로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번이나 기쁨의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 둘 다 흥분을 경험한 후 다시 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그저 거기 누워서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고 그녀를 꼭 안고 천천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끈 일련의 사건들. 내 아내 스테퍼니와 우리 친구 척과 베버리 칼레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인 원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리겔 시푸즈즈에서 저녁을 먹고 첫 번째 칵테일을 마친 후 술과 춤을 추기 위해 피닉스 랜딩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패트리어츠의 새로운 쿼터백인 제임스 윌슨이 그의 수행원과 함께 들어갔을 때 클럽의 흥분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클럽 반대편 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고 곧 지역 진행자이자 전 미스 매사추세츠 및 미스 아메리카 대회 결선 진출자인 브리아너 브라운이 막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입 후보가 더 높은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그룹은 그녀 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스테파니 척이 짜증난 것 같아서 분위기를 밝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숙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재혼했어 농담했어. 스티브 진정해. 베버리가 대답했어. 어차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제 걱정할 차례야. 척이 이혼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했어. 브리아너가 우리 중 한 명과 결국 헤어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척 그건 딱 한 번뿐인 일이야. 스테퍼니가 한 말 무슨 문제야 뭐야. 알았어 진정하자. 내가 끼어들었으니 우리는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야. 스티브 베버리가 끼어들었고 저녁을 계속 즐기자. 베버리가 여기로 온다고 외쳤을 때 대화는 점차 평소의 주제로 돌아갔다. 그는 여기로 온다고 그녀는 내가 누구에게 시작했는지 외쳤다. 물어보고 어깨 너머로 살펴보니 윌슨이 우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테이블에 멈춰 사인을 하거나 셀카를 찍기 위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우리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먼저 물어볼 만큼 친절해서 기뻤습니다. 나는 스테파니의 머리가 요요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볼 때까지 거절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스테파니가 이미 일어섰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들은 댄스 플로어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사랑스러운 커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음악이 느린 노래로 바뀌고 그녀가 그의 품에 녹아들었을 때 나는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깨에 따뜻한 손이 닿았고 멜로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초대해도 될까요? 나는 돌아섰고 아마도 내가 본 더 블루어스트 아이즈를 바라보는 완전한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브리아너 브라운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그녀를 따라 댄스 플로어로 올라갔을 때 그녀가 내 목에 팔을 감싸고 완벽한 가슴을 내 가슴에 얹는 동안 느린 노래가 계속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지만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오이미한 배은망덕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지만 왜 여기에 나보다 당신의 리그에 더 가까운 남자가 12명이나 있을까? 그녀의 웃음은 즐거웠고 그녀의 눈은 특별한 반짝임으로 반짝였다. 나는 당신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고 윌슨 그녀는 말했고 내 찌푸린 얼굴을 알아차렸나 보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잘 끝나지 않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거의 매일 밤 그 여자가 남편을 혼자 두고 그와 함께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드물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굴욕감 아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왜 당신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사려 깊은 표정을 짓고 돌아섰지만 눈에 눈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 어쩌면 남은 저녁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말해줄게. 내 이름은 브라이언이야. 나는 당신을 알아봤다. 나는 스티브 스미스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린 채 나를 바라보았다. 예 스미스, 이게 허세처럼 들린다는 건 알아? 도대체 왜 스미스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 부모님은 원래 영국 출신이셨고
그 순간에 그들의 모국과 작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저는 그녀를 테이블로 데려가서 춤을 춰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스테파니는 벌써 그녀의 눈이 나에게 단검을 던지고 있으니 탕자가 돌아왔다. 이 미인과 함께 춤추는 것은 즐거웠니? 미안하다. 왜 브리아나와 함께한 내 춤이 당신이 윌슨과 함께한 춤보다 더 안 좋은지. 오, 브리아나라고 이미 이름이 붙은 것 같지 않나요? 윌슨 씨는 당신 말대로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제가 앉았을 때 우리는 척과 베벌리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약 1시간 후에 칼로 긴장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놀랍게도 화장실에 가야 했고 베벌리는 그녀와 함께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옷장에서 뭔가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며 클럽 출구로 향했습니다. 베벌리는 몇 분 후에 돌아왔지만 스테파니는 내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벌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가는 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는 브리에나 테이블로 데려갔더니 그녀가 일어나서 내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나를 막았습니다. 브리아나 스테파니 스티브를 확인해야 해요. 그녀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윌슨은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둘 다 없었어요. 돌아왔어. 나랑 같이 와. 내가 엘의 방을 확인해 볼게. 너는 남자의 방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녀 말이 맞았어. 나는 막연한 의심을 품고 내 테이블로 돌아왔다. 척의 눈은 그 광경에 부풀어 올랐다. 브리아너 그런데 베벌리는 전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베벌리 스테파니가 건물을 떠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혹시 이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척은 브리아너에게서 눈을 떼고 베벌리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베벌리는 무슨 짓을 했다고 말했어요. 코트를 입고 현관에서 스테파니에게 주었어요. 왜 그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죠? 나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아직 서 있지 않았다면 윌슨과 함께 떠나야 한다고 그녀는 원했을 것입니다. 의자에서 뛰어내렸어. 넌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왜 그녀가 진짜 연예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이 기회는 일생에 한 번 진짜 연예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야. 넌 진짜 연예인을 원해. 안 그래? 스티브, 그렇게 큰일이 아니잖아. 브리아 나랑 안 갈 것 같은데. 스테파니가 웃었다고 했어. 잘 모르겠어. 브리아나가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했어. 어서 스티브, 여기서 나가자고 했어. 그녀는 우리가 있을 때 내 손을 잡으라고 했어. 출구로 향하면서 우리는 코트를 들고 그녀가 입는 것을 도와주면서 자아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빈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 이게 단지 나르시시즘에 대한 자극. 당신의 차를 가져가자. 왜 스테파니가 일생에 한 번 이것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그녀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대신 나는 따뜻한 밝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한이 있어서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차고로 가서 차에 탔습니다. 제가 부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그녀는 저를 엘리트 주거용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차고 관리인이 브리아나를 봤을 때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브리아너가 나에게 주차할 곳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있어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브리아너는 코트를 근처 의자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어서 마실 것 좀 드시겠어요? 브리아너가 나에게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마시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화이트 와인 2잔을 따르고 내가 앉을 때 옆자리를 두드렸다. 리모컨을 누르면 우리가 함께 조용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동안 숨겨진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게임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자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스테파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환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아직 안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혼 서약을 믿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스테파니가 결혼 서약에 대한 제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베버리가 이번이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제가 그것을 깨뜨릴 수도 있을까요? 이걸 포기할 여유가 있을까? 브리아나가 내 어깨에 몸을 기대고 팔로 나를 감싸면서 내 손에서 결정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브리아나에 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황에 앉아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우유부단함의 참을성이 없어졌을 때 그녀는 일어서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그녀의 5번째 자리에 직접 얹으면서 수줍음은 그날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보그의 말에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은 봉건적이며 나중에 그 결과를 즐기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뒤로 젖혔고 그녀가 항의하려고 돌아섰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서서 키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헤어졌을 때 우리는 숨이 찼다. 그녀의 얼굴은 빨개졌고 내 얼굴도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그녀의 침실로 데려갔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녀의 침대에 앉힐 때 부드러운 음악을 들었다. 그녀는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황홀한 듯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나는 방금 셔츠를 벗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녀의 셔츠를 벗을 때 그녀의 자유로운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BR 사이즈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녀의 몸매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계속해서 옷을 벗고 나를 유혹하고 점점 더 흥분시켰고 그녀는 내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고 내가 방금 바지에서 꺼낸 내 남자다움을 기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브리아나가 올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지 나에게 미소를 지었고 내가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녀의 머리를 잡고 그녀에게 깊이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내 키스에 답했습니다. 알아서 그녀는 내 차례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대 모서리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할지도 몰라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여자를 기쁘게 하는 건 잘해 내 모든 트릭을 동원하고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고 곧 그녀는 달콤하게 몸부림쳐서 우리는 놀라운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보다 진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나요? 브리아나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녀가 돌아서서 티어즈인 헐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약 5년 전에 나는 작은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막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당신과 비슷한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는 나의 가장 큰 치어리더였습니다. 기회가 필요해서 움직여야 했어요. 자선 행사에 갔을 때 스튜디오 책임자가 나에게 춤을 추자고 했을 때 그는 남편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남편을 앉힌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척이 나를 데려갔을 때 그의 이름은 차얼즈였지만 실제로는 척이 자신을 더 대중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단한 유혹 기술을 사용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내 경력에 영원한 부끄러움을 안겨줄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한 힌트는 아니었지만 몇 가지 힌트를 줬지만 나는 남편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와 함께 클럽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가 용감한 표정을 지었다고 들었지만 압도당했습니다. 오늘 밤이 이 세상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적어도 내 경력이 정말 시작됐으면 좋겠지만 두 경우 모두 그 반대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친밀한 사람은 기껏해야 영감을 주지 못했고 그는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스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불륜 문제로 그는 흙이 달라붙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큰 물고기였지만 그들은 나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퇴직금을 주고 나를 놓아줬습니다. 내 경력은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분명히 회복되었습니다. 내 전 애인에 대해 나는 그가 다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순간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의 아이들은 참을 수 없어 그녀를 껴안고 스테파니와 내가 우리 아들과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내 눈이 미스티로 커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면 지금 나는 브리아나가 잠든 것을 알아차렸고 나는 그녀에게 담요를 끌어당기고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끌어안는 동안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풍기는 맛있는 베이컨 냄새와 함께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화장실 사용 부엌에 들어갔더니 긴 티셔츠를 입은 브리아나의 모습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엉덩이가 가끔 놀리듯 내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깨 너머로 나에게 미소를 지었고 커피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냄비에 나는 신의 과즙 한 컵을 붓고 그녀가 내 앞에 베이컨과 계란 한 접시를 놓을 때까지 그것을 마셨다. 우리는 방에 있는 코끼리에게 말할 때까지 먹고 침묵했는데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잠시 동안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그녀는 침묵을 깨고 당신과 스테파니는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에서 당신 중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악의 없이 웃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거기에는 우리가 적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멋진 밤을 보냈지만 우리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나 스테파니가 결정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혼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친밀한 매력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지 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경력이 우선이라는 걸 미리 알면서 만약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사를 나가거나 장거리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괴롭히고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제 우리가 커플이 되면 일어날 일은 모두 험담이 될 테지만 당신은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당신의 아내에게 가서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껴안으면서 한 말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입술에 따뜻하게 키스하고 길을 안내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윌슨이 스테파니를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차도에서 나와 스테파니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나를 지나쳐 달려왔다. 그녀에게서 나는 신선한 샴푸와 비누 냄새 나는 그녀를 따라갔고 내 뒤에서 문을 닫았다.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그녀는 반항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녀가 한 일 후에 나는 브리아너와 함께 있었고 그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래 마치 당신이 어딘가에 싸구려 모텔에 숨어 상처를 핥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정말로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척과 비벌리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그녀가 나에게 춤을 추자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떠났을 때 그녀는 아마도 당신이 패배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쇼를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클럽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당신을 떠났을 것입니다. 상황이 내가 바라던 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어난 일을 지나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대화를 한 번만 더 하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옷장으로 걸어가서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옷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쌀쌀한 미소가 분명히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하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의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떠날 거예요? 아니 나에 대한 당신의 무례함 때문에 떠날 거예요? 참고로 저는 브리아너와 함께 밤을 보냈고 우리가 서로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얘기할 준비가 되면 전화할게요. 문도 닫지 않고 집에서 나왔는데 그녀가 거기 서서 내가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는 걸 봤어요. 내가 우는 모습을 그녀에게 주기 싫어서 모퉁이를 천천히 돌아서 눈물을 흘렸다. 장기 투숙 모텔에서 일주일 비용을 지불하고 침대에 눕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고 말했다. 스테파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척인 걸 봤을 때 안녕 척 안녕 스티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테파니가 방금 비벌리에게 전화했는데 젠장 화났어 화가 났어 전화에 대고 비명을 지를 뻔했어. 그녀가 농담을 하러 나갔을 때 내가 브리아너와 함께 밤을 보냈다고 그녀는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윌슨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당신과 브리아너가 조금 믿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젠장,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지 물론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스티브 하지만 당신과 브리아나는 진지하게 말하세요. 오 하지만 스테파니와 윌슨은 꽤 그럴듯해요. 저와 스테파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친구 안녕. 안녕 스티브. 그런데 이미 스테파니 연결이 끊겼고 나는 한동안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심지어 윌슨 스턴트에 대해 사과까지 했지만 진짜 걸림돌은 그녀가 나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함께 밤을 보낸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브리아나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스티브가 말하길 이번 달에 당신이 자선 프로젝트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브리아나 모텔에서 일주일을 더 보냈고 몇 번 데이트를 했고 호스트들은 심지어 브리아나의 새로운 수수께끼의 남자에 대해 놀렸지만 그녀는 단지 좋은 점 한 가지를 무시했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글을 쓸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는 스테파니가 불만스러워하는 이야기를 인터넷 사이트에 수시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스테파니가 내 글을 무시했다고 불평했을 때 브라이언에 대한 무례함의 또 다른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당황스러울까봐 저항했습니다. 브리아나가 감동받았고 심지어 몇 가지 제안을 했다고 걱정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놀랐습니다. 당신은 진지하게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윌슨과의 어리석은 관계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굴욕을 어리석은 사소한 일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은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브리아나를 믿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읽지도 않고 비웃는 나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브리아나는 그것들이 꽤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말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 스테파니는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왜 그녀는 단지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친구들을 잃는다는 생각에 도와주려고 했지만 나와 브리아나가 스테파니만큼 섹시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아요. 물론 법원은 상담을 명령했습니다. 나는 뻔뻔한 행동을 겪었습니다. 저는 세션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더 이상 스테파니와 결혼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담사는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법원에 이혼을 진행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과정과 스테파니는 주말마다 아빠가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지만 아들과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테파니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이혼은 특별히 신랄하지 않았고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브리아나는 결승에 섰습니다. 법정 심리가 끝나고 손을 잡고 걸어 나오면서 스테파니의 얼굴 표정은 정말 귀중했습니다. 우리는 예외적이었지만 1년 내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브리아나의 바쁜 일정과 결혼 의무 없이 영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글에 대해 브리아너는 계속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고 내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내가 그것을 출판사에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브리아너는 마침내 시카고 스튜디오로부터 큰 진전이 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저녁을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눴지만 그것은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테이블을 지나서 걸어갔다 나는 그것이 열린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나는 어젯밤에 그것을 닫았다고 확신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브리아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뒤에서 올라와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목에 코를 묻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에게 뽀뽀해줘서 아침 식사가 거의 준비됐어 커피는 어때 내 소원은 내 법칙이야 나는 대답하고 활짝 인사하며 커피를 따르고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 우리가 음식을 접시에 밀어넣고 바라보기만 하면 요리의 대부분이 낭비됐어 마침내 서로 정리할 시간이 되어서 나는 떠날 수 있었고 브리아너는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의 물건 대부분을 차에 쌌고 이사 서비스 직원이 나머지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껴안고 브리아너에게 마지막으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연락하겠다는 희망적인 약속으로 헤어졌습니다. 나는 몇 주 동안 우리 관계의 끝을 슬퍼한 다음 조심스럽게 데이트 장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스테판이나 우리의 옛 갱단을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피했습니다. 가끔 보긴 했지만 서로 친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우편물을 뒤지다가 배틀 출판물에서 나온 봉투를 보고 어리둥절해서 옆으로 치워두고 나머지 우편물을 살펴보았어요. 부엌으로 가는 봉투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앉아서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에마어 SMI, 우리는 귀하의 원고를 받았으며 출판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유 연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멜러니 윌선 부편집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고 닫아두었다가 아침에 열어놓은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브리아너는 파일을 복사하여 내가 그녀를 차고 싶은지 아니면 키스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손으로 그녀는 내 뒤에서 행동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사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내가 준비되기 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약속을 잡기 위해 미스 윌선에게 연락했는데 합의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너무 흥분하기 전에 편집자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텍스트가 검은색보다 빨간색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나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그녀의 모든 편집 작업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그녀는 내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3번의 과정을 거친 후 인쇄할 준비가 된 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주 옳았습니다. 브리아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편지를 받은 이후로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카고에서 책 사인회를 하고 있었는데 브리아나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꼭 껴안고 키스해줬습니다. 오 스티브 만나서 너무 기뻐요. 또 당신이 시카고에 일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윙크하며 집 밖으로 걸어 나오며 리무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와, 뭔가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내가 이곳이 당신의 도시라고 대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했고 우리는 예약이 없었지만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즉시 우리를 알아보았고 곧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티브는 어떤 비즈니스 버스를 가져왔는지 시카고로 왔는데 깜짝 놀랐다고 말하자 그녀는 삐죽삐죽 우리는 맛있게 먹었지만 디저트는 건너뛰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녀는 시시덕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먼저 할 일이 있으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지루할 텐데 그녀는 실망하고 어리둥절했지만 리무진이 내 호텔까지 정차했고 운전사가 브리아나를 도와주었고 나는 그녀를 따라 로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책 사인회가 열릴 2층으로 올라갔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사진이 붙은 표지판을 보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녀는 내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스티브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나는 당신이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약간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티브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브라이언 겸손하게 굴지 마. 브라이언 난 내 이야기를 제출한 적도 없고 다른 누구도 내 노트북에 접근할 수 없었어. 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거야. 노트북을 열어둔 채로 놔뒀어. 그날 밤 그녀가 얼굴을 붉혔어. 난 닫았어. 화나지 않았어. 브리아너 나는 내 이야기를 보낼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믿었습니다. 나는 결코 충분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브 나는 그 순간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출판사가 나에게 다가와 계약서에 서명할 시간이라고 해서 나는 재빨리 브리아나에게 키스하고 대표자를 따라 나를 위해 차려진 테이블로 갔다. 나는 브리아나가 사람들이 책에 서명할 수 있도록 긴 줄을 서며 웃으며 벽에 기대는 것을 보았다. 일부 여성들이 셀카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내 뺨에 키스하자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미소를 지었을 때 어깨를 으쓱하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서명이 끝났고 저는 브리아너와 합류하여 제가 받은 모든 키스를 만회하기 위해 그녀에게 큰 키스를 했습니다. 내 방이 위층에 있는 것 같으니 시카고에 오신 것을 환영할 수 있도록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나는 이미 리무진 운전사를 너무 자신 있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고 우리는 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을 보내며 우리 몸에 대해 다시 알게 된 다음 잠을 잤다가 우리 방으로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스티브 이제 어디로 가나요?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투어 중에 몇 정거장 더 정차한 다음 다시 하루로 돌아가야 해요. 일은 스티브를 이해하지만 계속 연락하자 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문자를 보냈다. 이메일을 보냈다. 전화를 걸었다. 그 당시 출판사가 2번째 책에 관심을 보였고 남은 시간을 그 책에 썼다. 편집자에게 보내자마자 브리아나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스티브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반가워요. 저도 브리아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는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차세대 위대한 미국 소설은 언제 읽을 수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방금 첫 번째 초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군요. 책이 잘 되면 그들은 나에게 3권의 책을 더 계약할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멋지네요, 스티브.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원 없이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스티브가 조만간 진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드러났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지 않은 수천 명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돌파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발표할 용기가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논쟁했지만 그녀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책에 대한 나의 경험인지 아니면 자신감이 좀 더 생겼지만 편집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책은 곧 출판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휴가의 대부분을 첫 번째 도서 여행에 보냈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받고 주말 내내 시카고에 머물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호텔 찾는 것도 빼먹고 주말을 브리아나와 함께 보냈어요. 브리아나의 놀라운 몸매에 반하지 못하고 그녀가 왜 나에게 그토록 끌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 내 큰 입을 열어야 했어요. 맙소사 스티브 사랑하지만 너희 남자들은 너무 무식할 수도 있어. 때때로 그녀는 갑자기 조용해졌어. 우리 둘 중 누구도 L 단어를 말한 적이 없었어. 진지하게 스티브 그녀는 계속해서 나는 다음 사람만큼 사로잡힐 수 있고 피상적인 매력이지만 지속되는 사랑은 표면 아래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력적이지만 당신의 특별한 점은 스테파니가 당신에게 한 일 이후에도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 침대로 유혹해야 했고 그녀가 옳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미안 브리아나,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테파니가 내 자신감에 구멍을 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당신에게 투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스티브 당신이 계속 친절하게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내 사랑 그녀는 방금 나를 다시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리한 여자이지만 나는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생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브리아너 아이 그녀가 말한 바보 같은 말과 나에게 뜨거운 키스를 해준 나머지 투어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서 판매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브리아나를 초대하여 몇 군데 오래된 장소를 방문했고 이전에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슈에 대한 그녀의 가끔 보도에서 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내 책에서 우리가 더 올드 컴퍼니의 누군가와 길을 건너곤 했지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마이 석세스에서 그들의 코를 비비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은 부끄럽기보다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어리석게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격렬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젯밤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우리가 있는 도시에서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대화는 애정으로 가득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레스토랑에서 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한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좀 더 사적인 장소를 찾고 싶었습니다. 스티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면 오늘 밤 바로 집에 가세요. 물론이죠. 스티브 그녀는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코트를 걸고 그녀에게 와인을 마시는 동안 앉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잔을 건네며 제안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위해 건배. 나는 사랑과 우정을 위해 말했다. 그녀는 반복했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나는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브리아나가 와인을 다 마친 후 그녀는 내가 그녀의 유리병에 넣은 반지를 삼킬 뻔하며 뛰어올랐다. 목요일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녀에게로 돌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브리아나,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이 일의 일부라면 어떨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아내오, 스티브. 제가 얼마나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지 아신다면, 하지만 제 경력이 우선이고 더 나은 제안이 온다면 아마 받아들일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당신의 인생을 재정비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어요.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내 마지막 책이 성공해서 출판사가 나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의 3권의 책 계약을 제안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뜻인가요? 임대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나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시카고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거기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몸을 던졌습니다. 내 팔레 내 결혼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 아들 데니와 함께 날아왔고 브리아너의 부모님은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루에 가능한 한 많은 장소를 보았고 브리아너는 그녀를 사용했습니다. 날씨. 소녀 마술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득 찬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한 후 호수 옆에서 결혼할 수 있는 화창한 날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바베이도스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랬지만 두 가지 강력한 경력이 결합되었습니다. 이고즈와 함께, 네, 저는 제 몫을 가졌습니다. 왜 팬이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운 좋게도 브리아너의 경력 이동의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투데이쇼를 위해 뉴욕으로 가는 건 정말 세인트가 아니었지만 어디든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에 약 1년 동안 살았는데 브리아나가 임신 테스트로 나를 놀라게 했을 때 나는 그녀가 피임법을 해제한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황홀했고 다시 정규 아빠가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데니를 죽도록 사랑하고 주말이 끝나면 작별 인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임신 후 온 나라가 뒤흔들리게 된 것은 조금 초현실적이었지만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에 그녀는 아름다운 딸 브리트니를 낳았고 운 좋게도 그녀는 어머니의 외모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진을 찍고 5번째 책에 대한 도서, 여행을 막 마친 직후에 비디오를 찍어야 했습니다. 출판사는 나에게 새 계약을 맺기를 원했지만 다른 주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영화 거래와 함께 책에서 로열티를 더 많이 쓰면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물론 브리아너는 1위를 차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엄마라는 새로운 역할에 행복하게 정착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제정신이 아니냐고 묻고 싶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